지난주에 이어서 오자, 손빈, 제갈량 등 병법을 합니다. 여러분 병법 하니까 뭐 골치 아프고 재미없죠. 근데 이제 재미있게 들으시면 재미있고 그냥 내가 관계없다고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이걸 어쨌거나 오늘 이 병법이 끝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고전으로 들어갑니다. 공자와 맹자가 우리 다음 주 할 차례인데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완전히 학자들, 철학이라든가 사상, 문학, 시인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이런 골치 아픈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병법. 지난주에 우리가 손자병법까지 했죠. 손자병법이 가장 위대한 그 세계적인 고전이 되어 있는 어느 나라도 무시 못하는 가장 오래된 병법이 하나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중국 병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오자병법을 하는데 오자 이거는 오자고 자자는 다 높은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경칙입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명자 다 자자 돌림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옥자 미자도 다 존칭이에요. 그 오자인데 이름은 이제 오기입니다. 오기. 오기인데 이 오자를 간체자는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전국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이후가 전국시대거든요. 우리가 이 역사는 지난번에 했죠. 기원전 440년에 태어나서 381년에 죽은 오자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증자한테 배웠습니다. 오자가. 전국시대 말기가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 삼국쟁탈전 시대 때 초나라의 장수가 오자였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나중에 계속 다시 나옵니다. 처음에 이 태어나기는 오자가 위나라에 위나라가 이게 이위자입니다. 요 위자. 요 위나라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방탕해서 철딱서니도 없고 약간 잔혹한 면도 있고 그 부잣집 애들 되게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심한 장난에 뭐 심술꾼에 별로 좋은 평을 못 들었던 사내 아이를 갖단 말이죠. 그래 이제 워낙 그러니까 막 비웃어요. 저 부잣집 애가 철도 없고 뭐 비웃으니까 그 기록에 의하면은 정말로 3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30명을 죽이고 살인죄인이죠. 집단살인. 이 인류 역사의 드문 현상입니다. 한꺼번에 30명 죽인 거. 그 노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노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공자의 나라죠. 공자의 나라. 노나라 도망을 갔거든. 근데 공자의 제자 증자 한때 이제 글 배우러 갔어요. 집이 부자니까 집에서 돈 보내주고 하면. 그 문화사에 뒤에 있는데 증자는 공자 제자 여러 제자 중에서 공자 제자 중에서 여러 유파가 있는데 증자는 주로 어떤 파냐 하면은 주로 내성적인 인간은 내성 따라서 효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이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자가 그 제자로 있는데 그 여러 제자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고도 안 가요. 그럼 이게 보통 사람들도 그건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그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특히 증자, 증자는 그걸 효도를 제일로 여기거든. 근데 안 가니까 정말 저런 게 다 있냐. 저런 인간 제자로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왕따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이 학원에서.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자가 야, 내가 이제 고향에도 사람 30명 때려 죽어서 떠나올 때 출세 안 하면 난 고향 안 온다 하고 그들 빵 치고 이제 고향 떠나왔단 말이죠. 근데 출세도 못했고 학원에서 공부를 퇴짜 맞아. 그래서 지금 뭘로 출세하나 보다가 좋다. 내가 싸움하는 걸로 하자. 사람 때려 죽여 봤으니까. 병법으로 하자. 이런 마음먹고 있는데 마침 이웃 제 나라에서 노나라를 침략합니다. 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이제 같은 산동반도에 있습니다. 산동반도 튀어나온 데서
바로 그 위가 제나라. 제나라는 강국이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했죠. 제나라가 왜 강하다 그랬어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났고 광산이 있어서 쇠가 많이 났다. 그 소금과 쇠가 많은 그 부자 나라예요. 그 부자고 강국이거든. 땅도 넓고. 노나라 공지한 나라는 조그만해요. 제나라 쳐들어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장군을 구한다 하니까 오자가 자기가 신청을 했어요. 임명됐어요. 너 좋다. 한 방어 전에 나가봐라. 그 하는데 오자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에요. 제나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신원조에서 딱 걸린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신원조예죠. 딱 걸린 거예요. 이 처갓집 딸하고 싸우는데 장군 되면은 인정 베풀다가 전쟁 실패할 수도 있다. 이래 되니까 문제 없다 하고 집에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장군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고 가서 싸워서 대활약합니다. 승리해요. 방어 성공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요. 저게 우리 노나라 사람도 아니고 위나라에서 살인범인데 여기 와서 지 마음대로까지 죽이고 그 평이 안 좋잖아요. 하도 그러니까 위나라로 가버립니다. 이 위나라. 같은 한문 위자인데 다릅니다. 요 위자하고 이 위자하고 위나라로 가버려요. 위나라 가니까 이때는 이극이라는 사람이 위나라의 충신으로 엄청난 계획을 해가지고 위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원래 조그마한 북쪽에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오이가 가서 이 이극과 완전히 죽이 맞아요. 계획하는 데서. 그 계획을 아주 잘해요. 그 이극의 주도로 위나라는 처음으로 법을 성문법으로 만들고 특히 이제 이극의 주장이 뭐냐면은 농민을 그 농노나 뭐 무슨 이런 게 아니고 자영농민 자기 땅으로 농사 짓는 농민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강해진다. 이게 그때 그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국강변을 만든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 나라. 그때 왕은 문후입니다. 문후에게 이 이극이라는 사람이 문후가 굉장히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극이 늙어가지고 은퇴해 있는데도 불러가지고 누구 그 장관 시키려면 꼭 물어보고 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시켜도 되느냐. 물어보면 이극이 판단해주고 이러다가 이극은 하루는 폐하 그러지 말고 내가 인물간정법 5가지 말해드리겠다. 요것만 폐하가 지키면 앞으로 날 부를 필요도 없다. 그냥 언제든지 그냥 폐하 마음대로 5가지를 가지고 인물 판단해서 폐하 마음대로 판단해라. 앞으로 날 안 불러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 판단하는 기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말하는 것이면 딱 보면 돼요. 불우했을 때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가? 이 어때요? 그냥 괴롭고 뭐 실패하고 뭐 이럴 때 뭐 괴로운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괴로움도 있고 감투 떨어진 예도 있고 뭐 시험에 떨어진 예도 있고 실현당한 예도 있고 뭐 가난해서 사업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어쨌거나 불우했을 때 타락하기 쉽거든요.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막 섞여가지고 그러지. 그때 그래도 격조를 지키고 격조 있는 사람을 만났느냐 그겁니다. 돈 생겼을 때 누구하고 같이 밥 먹고 누구에게 술 사주고 누구와 함께 어울렸느냐. 이러면 돈 많으면요. 거지 같은 것들이 옆에 다 붙어요. 얻어먹으려고. 그럼 그거 쉽게 어울리거든. 그러면 자기 막 받들고 아부한 사람만 친해져요. 되게 그래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있을 때 누구한테 술 사줬느냐, 밥 사줬느냐. 같이 놀았느냐. 그 다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어떤 사람 등용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한국 상무 회장 됐다. 누구 등용하느냐 보면 그 회장이 딱 나와요. 인물평가. 궁지에 몰렸을 때 올바르지 못한 짓 하지 않았느냐. 위기에 몰리면 자기가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막 남 욕도 하고
모함도 시키고 모함에 빠뜨리고 이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잘못 썼어요. 5번. 가난했을 때 무력 탐취하지 않았느냐. 요 다섯 가지입니다. 한번 원문으로. 이걸 여러분 보시면 한번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이극. 이건 이제 오자가 이극을 가까이 있으면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극 같은 사람을 그 휘하에 두고 부리고 자문받는 왕이라면은 훌륭한 왕이죠. 믿을만 하다. 이래서 이제 이 나라에 몸을 붙이고 있는데 이 오기는 엄청난 업적을 세웁니다. 그 왕이 좋게 봐가지고 이 진나라가 진시황 진나라입니다. 진시황 진나라인데 이 오성을 함락하는 공적도 세우고 엄연하게. 근데 이때 이제 진과 싸울 때 이때 이제 오기가 했던 아주 감동할 만한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병사들이 이제 전역을 싸우러 나갑니다. 병사들 데리고. 그러면 장군은 그래 말 타고 까딱까딱 이렇게 가죠. 근데 오기 특기는 뭐냐? 마차나 말 안 타요. 같이 걸어가 병사들하고. 군복도 쫄병하고 똑같이 입어요. 잠자리도 똑같아. 자기 침대라고 더 멋지게 안 만들어요. 음식도 쫄병들하고 같이 먹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면 쫄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군을 무시할 겁니까?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그게 존경받는 거죠. 이게 장군입니다. 이게 6.25 때 인민군들이 그랬거든요. 계급장이 없어가지고 한 소대가 있는데도 소대장이 누군지 몰라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이 밥 먹는 거야. 바로 이 오기전법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방으로 이제 군인들 끌고 딱 나가는데 한 사병이 한 쫄병이 이 다리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름이 막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야. 근데 막 아픈 데도 걸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서라 이러더니만은 그게 다리 얼마나 더럽겠어요. 쫄병 그 목욕 제대로 못 안 했을 텐데 거기다가 오기 장군이 사령관이 자기 입을 떼고 고름을 빨아내요. 원래 옛날에 종기는 입을 확 빨아가지고 빡 뱉어버리면 낫는다 그러거든요. 급하게 뭐 약도 없고 약 바르면 오래 걸리지만 입으로 싹 빨아버리면 그제서 딱 다 놔버리거든요. 그게 최고 치료법이거든. 그걸 자기 입을 빨아가지고 막 뱉고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 이제 일선에 간다고 자기 아들, 남편 일선 간다고 이제 시민들이 쫙, 그 당시 백성들이 쫙 길가에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장군이라는 사람이 쫄병 종기를 빠르지만 그 부모들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막 박수 치고 그랬겠죠. 음, 상상해 보건데. 그랬는데, 한 할머니가 대성 통곡을 해요. 이게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참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가. 그, 왜 우느냐 하니까 장군이 저렇게 병사들, 사병들 저렇게 사랑하니까 얼마나 즐거우냐. 마세 부르고 축하해야지. 왜 할머니는 우십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할머니 대답이 내 아들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종기 빨리는 그 애가 바로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 종기 빠는데 고함도 소리 안 하고 우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자기 남편이 몇 년 전에 그 군에 갈 때 그때도 종기 나가지고 이 집이 종기 전부인 거야. 아들들이. 부자가. 그때 자기 남편도 종기 나가지고 가다가 바로 저 장군한테 그 고름 빨렸다. 근데 우리 남편이 자기 종기를 빨아준 장군 열심히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열심히 싸우다 전사했다. 아마 내 아들이 또 자기 종기 빨아준 장군이라고 열심히 싸울 거다. 저건 내 아들은 지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어때요? 사마천이요.
사마천 사기굴이 나중에 할 건데, 그 기막힌 안목, 에? 그런 막 칭찬받는 속에서 민중들, 부지런뱅이들, 백성들, 이 오히려 장군이 저 빠는 그 속내를 꿰뚫어 보는 거야. 이게 역사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공을 세웠거든. 그런데 공을 세우면 반드시 몰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 어느 세상 어떤 조직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아가 속수무책이에요. 이때 재상이 누구냐면은 이 위나라의 재상이 공숙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숙. 이게 부마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사위야. 사위인데 지가 그냥 왕의 사위에다가 뭐 수상이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오기가 맨날 걸려요, 눈에. 저 새끼 어떻게 하면 제가 할까 연구하다가 제가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오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왕에게 가서 막 오기를 칭찬해요. 왜냐하면 용하면은 의심받아요, 속내를. 칭찬하면서 그런데 저 제주는 오기가 우리보다 더 센 나라인 진 나라로 가버릴지도 모른다. 이 모함이죠.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지가 그냥 지내가지고 염려한 척 하는 거야. 왕이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게 작은 나라에 있지 않고 큰 나라를 가고 싶은 거 당연하죠. 더 출세하고 싶겠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주를 아내로 줘봐라. 말하자면 공주가 가서 오기한테 사랑한다. 결혼하자. 꼬셔봐라. 그 결혼하면은 부모가 되니까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확실한데 결혼 안 하면은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떠날 놈이다. 이렇게 이제 꿰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처제죠. 어, 언니 신라이니까 이 재상이 언니 신라이거든. 자기 처제한테 공주죠. 처제한테 가서 미리 어, 공숙하고 오기하고 좀 사이가 나쁘니까 미리 그냥 공숙이 욕을 막 내 욕을 막 해라. 처제 가면은 그 오기는 날 좋아 안 하니까 내 욕을 막 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그 공숙 생각에는 오기한테 가서 둘 사이 끌끌어오니까 내 욕을 하면은 공숙이 아주 오기가 좋아할 거다. 어? 좋아하면은 그냥 처제 좋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공숙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제가 가서 이제 오기한테 공숙 욕을 막 해요. 형부 욕을 막 해요. 하니까 오기는 거꾸로야. 오기는 이미 차원이 틀려요. 공숙하고는. 한나라 공주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한나라 공주인데 자기 언니의 남편 처형이죠. 어, 처형이 아니라 형부죠. 어떻게 형부 욕을 막 하고 그 형부가 보통 말하면 또 재상이야. 재상을 막 욕하느냐. 그 도로 이 여자를 나쁘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게 아니고. 이 관점의 차이, 사람됨의 차이예요. 딱 그거 알겠죠, 그 부분을. 그래서 결혼 사양이에요. 사양하니까 어때요? 모함하죠.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 아이들 모함하니까 초나라로 가버립니다. 초나라. 근데 요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내가 지금 요 사마천 사기에 나온 걸 그대로 옮겨 쓴 건데 사마천 사기를 떠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공숙도 재상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갈 텐데 고무수도 잘 할 텐데 이렇게 자기 처제에게 그 오자한테 가서 자기 욕을 하라면은 오자가 결혼을 안 할 걸로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이제 독파법입니다. 그- 그냥 그야말로 그냥 그 내용을 쫙 그냥 꿰뜨려 보는 거, 관철하는.
독서법.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뭔지 몰라요. 진실이 뭔지 몰라요. 진실은 공수가 혼자 알아. 지가 꾸몄거든. 꾸면서 공수의 목적은 뭐냐면 오기를 쫓아내는 거거든. 쫓아내는데 저놈은 나와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모함 시키기도 참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모함 하려면은 결국 결혼시킨다 해가지고 요래하면은 오기 성격에는 아마 그 대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처제가 내 욕을 하고 악재상 욕을 하고 형부 욕을 하면은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할 거다. 이걸 예측을 했다고 보지 않아요? 하고 그 테스트에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꼼짝없이 함정에 빠져요. 왜냐하면은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와, 그 은혜가 소문나죠. 형부 욕했더니만은 막 좋아가지고 나하고 결혼했다 하면은 그 결국은 나중에 은혜가 틀어지죠. 원수가 되죠. 그래서 난 이런 걸 여러분을 볼 때 그 어떻게 그 진실이 어떠냐는 걸 여러도 생각해보고 여러도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초나라 갔어요. 초나라 갔는데 초나라는 이때 도왕이었습니다. 도왕이 아주 신뢰해요, 또 오길. 이래가지고 법치주의로 지인철 병합하는 강국화로 초나라가 원래 초나라가 나중에 내 지도 보여줄 겁니다. 초나라가 남쪽에 있거든. 제일 야만국이고 소국이었어요. 이런 개혁을 하면서 강대국이 돼가지고 진초 이때 나라 중에서 제일 힘센 나라가 진나라가 힘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초나라 그 라이벌이 될 정도로 오기 덕분에 국력이 왕성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오기 질투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다 질투하거든. 그런데 이 개혁이 반드시 개혁은 희생이 따라요. 왕실직은 관직 박탈하고 귀족들한테도 뭐 무수입 다 없어지고 이래 내려오다가 왕이 죽으니까 왕실 측근들이 오기 죽여라 하고 이제 막 덤비는 거예요. 덤비니까 오기는 이제 전법을 써가지고 안 죽으려고 도망가다 보니 도망갈 데가 없어요. 왕의 시신 위에 엎드렸어요. 그럼 설마 왕의 시신 위에니까 자기 쏘면은 왕의 시신에 활 쏘는 게 되잖아요. 안 쏠 줄 알고 엎드렸는데 그거 대고 활 쏴버려요. 하도 화가 나니까 사람들. 이래서 오이가 죽어버립니다. 비참하게. 그 병법을 썼는데 자기 살 길은 못 찾은 거예요. 이 병법은 한계예요. 이발사가 제 머리 못 깎듯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런 가정을 해요. 되게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오기가 이렇게 안 죽고 도왕이 오래 살아서 계속 오기대로 나라를 키워 나갔다면은 어쩌면은 그 전국 시대가 진나라가 통일한 것이 아니라 초나라가 통일했을 수도 있다. 그만큼 강국입니다. 초나라가 강국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오기 죽고 한 100년 뒤에 망하거든요. 이래 됩니다. 이게 초나라거든요. 남쪽에. 지금 이제 뭐 상하이 뭐 소주, 항주 이 인터넷 여기입니다. 초나라 여기 땅입니다. 그리고 진시황과 진나라는 여기 땅이에요. 이게 만리장성이에요. 이게 진나라거든. 근데 이제 지금 있었던 건 위나라였잖아요. 위나라. 여기다 내려갔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제나라는 이겁니다. 힘이 세었던 나라. 소금이 많이 나고 바닷가에서 광산 추세가 많아서 부자였다. 그 공자의 나라는 요 그냥 제 나라보다 조그마하게 붙었어요. 그 나중에 초나라에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지도에 안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대충 벌써 오죠. 이게 나중에 몇백 년 뒤에 한나라 멸망할 때쯤 되면은 위촉오 이래 세 나라가 삼국지. 그건 다 알죠. 이게 위나라는 요 위나라 그대로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조조 나라. 조조. 총나라가 여기입니다. 진나라 있던 땅이 이렇게 총나라가 이게 촉이거든. 총나라. 이게 이제 유비가 되고 오나라는 여기입니다. 오나라 여기.
요 일대거든. 이 삼국지가 요래 됩니다. 이때 셌던 나라들이 요 뒤에 진시황 뒤에 한나라가 서고 한나라 망한 뒤에 요 셌던 나라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자, 오자 병법입니다. 오자병법 전 6편인데 도국은 나라 다스리는 원천, 요적은 적의 장단점, 치병은 부하 잘 다스리기, 논장은 장수 조건, 응변은 상황 변화 대처하기, 여사는 적재적소 인물 배치와 물자 배치 경려. 이게 6편. 이게 왜냐하면 이미 손자병법이 나온 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말고 피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손자병법에 보충하는 식으로 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장군의 조건으로는 이게 참 중요해요. 위나라에서 상당히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위나라 무제가 나와 같이 우리나라 산천 한번 둘러보러 가자. 그 전국 시작 가는데 배를 타고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 위나라가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 가파르고 산도 막 이렇게 거의 90도로 올라가는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는 말이 저 산 보면서 저거 봐라. 저렇게 산이 험한 게 우리나라 보배다. 막 자랑한 거야. 오자한테. 그러니까 오자가 하는 말이 나라 보배는 지형이 아니라 위정자의 덕이라고. 폐하 위정자의 덕입니다. 폐하의 덕입니다. 왕국의 진리지요. 응? 왕국의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자는 장군의 조건으로 위, 덕, 인, 용. 이건 뭐 내가 더 설명 안 해도 우리 지난번에 손자 때부터 여러 가지 했죠. 순서는 그 병법 쓰는 사람 따라 다 달라집니다. 장군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위험을 제일로 봤단 말이에요. 군주 덕으로는 도위예인. 도를 역시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거는 손잡은 것하고 똑같아요. 조직 굳히는 데는 병사에 대한 처우와 훈련, 신상 필벌 중시하고 전략은 유연성을 강조하고 통솔 조건은 이, 비, 과, 개, 약. 이런 순서입니다. 이건 이제 손자하고도 조금 다르죠. 나중에 뒤에 나온 다른 그 병법가들하고도 좀 달라요. 이 순서는 달라도 어떤 병법이든지 다 조건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손빈입니다. 이 빈자는요, 손빈을 간체자로 손자는 이렇게 쓰고 빈자는 간체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 빈자는 뭐냐면 다리 절룩을 빈입니다. 손빈, 자는 백령이고 영혼이라는 영자입니다. 산동성, 양곡리, 해양하는 양자입니다. 양곡현에 아성진에 있어요. 아성진에 어, 하택시에 여기 이 일대인데 정확한 고향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정욱시대입니다. 정욱시대거든. 약육강식 적조 생존. 이거 뭐 어느 시대인지 똑같은 말이죠. 이때 정욱시대 전쟁은 구릉, 산림 등 가리지 않는 보병전과 기병전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정욱시대는 어땠습니까? 정욱시대는 평야에서 이겼잖아. 그래서 순시대는 그랬다가 정욱시대 되면은 산이고 강이고 뭐 가리지 않아요. 또 전투도 승리만 해서 전투에서 이겼다 되는 게 아니라 성을 뺏어야 돼요. 훨씬 잔혹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전도 매우 중요하고 계획이 빠른 나라가 생존하고 계획 못하면 그냥 망해버려요. 이런 정국시대가 진나라가 이 진시황이 통일한 것이 기원전 221년인데 이 연도는 왜 버렸어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니까 221년 전국을 통일하거든. 서울은 서안, 그래서 나중에 함양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강했던 진나라가 세 나라로 나누어지는 것을 이때부터 이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를 정국시대라고 한다. 이건 지난번에 한 걸 다시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반복하는 거고, 준시대에서 140여 개의 제국이었던 것이 정국시대는 10개 나라로 축소돼 버립니다. 왜? 힘없는 나라는 다 망해버려요.
그럼 춘시대부터 있었던 이런 나라와 새로 생긴 나라까지 합쳐서 7개국, 이래서 전국칠웅, 전국에 힘센 7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죠. 이겁니다. 이 보면 이제 이게 연나라, 조나라, 이게 이제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7나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조그마한 나라 더 있긴 있죠. 그러나 뭐 존재도 없어요. 이 6나라가 주로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됩니다. 이때 이제 소진, 지난번에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소진과 장이라는 위대한 그 변설가, 웅변가가 나타나요. 동주 낙양에서 태어나서 어쨌거나 소진 가면은 소진장이 둘이 친구다. 선생은 귀곡자라는 사람, 귀곡자. 연나라 문후에게 처음으로 인정받고, 연나라 얘기입니다. 제일 북쪽에 제일 끝발 안 나간 나라예요. 끝발 안 나간. 여기, 그 다음에 이 옆에 조나라, 뭐 이렇게 좀 내려오거든. 그럼 연, 진, 초, 상계다가 한미, 조제 이래 된단 말이죠. 그렇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소진이 재상이 돼가지고 추진한 정책이 뭐냐면은 합종입니다. 합종 정책. 합종 운동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6개 나라들의 그 나라, 그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정세가 진나라, 제일 힘이 세요. 딴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초나라는. 그렇게 오기도 죽여버리고 뭐 해가지고 한참 커서 라이벌이 돼서 오히려 초나라가 1등 할까 싶은데 간신들이 생겨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좀 찌그러들어요. 그래서 진나라가 압도적으로 제일 세고 나머지 5나라가 쫙 이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거든. 그런데 이제 이 소진이 이쪽, 이 북쪽 여기서 이 진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쳐들어오면 그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나라 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진이 운동 벌린 게 뭐냐면 합종운동, 합종정책, 외교정책입니다. 진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우리 6나라가 단결해야 된다. 6나라죠. 단결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모든 나라를 연합시키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종으로. 이렇게 종으로 전부 연대를 맺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군사동맹이죠. 그래가지고 진나라 쳐들어오면 무조건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막아내자. 그리고 그걸 외부에다 퍼뜨려버려. 그럼 진나라를 함부로 못 쳐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소진이 추진한 거거든. 일단 이해가 되죠. 그 성공해요. BC 333년에. 육국이 합종했어. 이 합종운동이거든. 진나라 침략이 들어서 소진이 주도했던 육국연합이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야. 대단한 성공이에요. 이랬는데 여기 위나라구나. 위나라. 그러니까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진나라, 한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래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국이 남북으로 종대로 쫙 동맹을 맺은 거. 이게 합종 운동, 합종 정책. 그걸 소진이 그 혓바닥 가지고 입 하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탁 아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진화를 볼 때는 어때요? 배 아프죠? 저걸 깨야 쳐들어가겠는데. 어? 그랬는데 이 소진이 그렇게 있으면 좀 점잖게 있으면 되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던 문화가 죽어. 문왕이 죽어. 죽으니까 그 부인과 밀통을 해요.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그 죽어버렸거든. 죽은 뒤에 아들이 자기 엄마가 바람핀 걸 알아. 알고도 어머니 흉이잖아. 소문도 못 내는 거예요. 속으로 앓고 있어. 그걸 이제
소진이 안 거예요. 눈치챈 거야. 아, 지금 왕이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무사치 못하겠다 해서 자진해서 제나라로 갑니다. 자진해서 내가 제나라 가서 제나라 국력을 망치겠다. 제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망치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말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 제나라 왕이 죽자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거야. 궁궐을 근사한 화판으로 지어. 그 너무나 옳은 말이니까 다 해. 어떻게 돼요? 나라가 고갈되죠. 돈이 어디서 나와요? 어? 원래 청와대 옮기면 안 되잖아요. 옮기는 거 돈 얼마나 들어가요? 꼭 그런 꼴이야. 그러니까 귀족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이 알았어. 알고는 저놈이, 소진 저놈이, 옛나라 사람이, 옛나라 감투 썼는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망치는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귀족들이 막 죽여버리려고 오니까 테러를 맞아요. 그, 소진이 완전히 그냥 테러 맞아가지고, 응? 아파가 누워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상당히 너무나 자기한테 충신인데 아까워. 그러니까 범인 찾으려고 하는 범인 못 찾아요. 왕들이 연명해가, 귀족들이 연명해서 그냥 함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소진이 죽을 때 왕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시신을 거예를 처해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를 소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 죽인 범인을 원수 갚으려고. 거예라는 건 최고 악행이거든. 이걸 그냥 옛날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막 죽여라. 그러면 범인이 나타날 거거든. 간첩 내가 죽였다. 그럼 죽여버리면 되거든. 그럼 원수 갚잖아요. 자기가 죽은 뒤에도 자기 죽인 원수를 갚도록 하는 겁니다. 참 대가리 잘 돌아가죠. 정말 그래 하니까 범인 자진해서 나타나요. 내가 바로 그때 한번 해야 내가 그랬었다 잘했죠. 하니까 그 범인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옛나라에서는 웃어. 어, 우리나라 충신의 원수를 그 소진의 원한을 자기 나라의 애국자를 죽임으로써 갚아준 거예요. 이 소진 동생들도 다 유색합니다. 다 머리는 좋아가지고. 근데 이 소진과 가장 친했던 단짝이 누구였느냐? 그게 장입니다. 이 장이야. 우리나라 태어나서 이거 연형 운동입니다. 연형. 연형이라는 건 형 옆으로 저울 형자거든. 그래 아까 소진은 남북으로 했고 이건 동서로 연명을 맺는 거야. 아까 지도 보니까 진나라가 제일 서쪽에 있었죠. 그럼 전부 나머지 나라들은 동쪽에 있거든. 그럼 진나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를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옆으로 동맹을 맺는다고 종맹, 종맹, 종맹 운동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장리는 꽤 보여요. 아주 꽤 보여요. 별로 질이 안 좋아요. 초나라에서 그 보물 훔친 죄로 태형을 받고 추방돼요. 어? 그러니까 소질이 가만히 보니까 같은 학교 다니면서 이제 친했는데 둘 다 서로 되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취직도 못하고 빌빌대니까 소진이 조난을 실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은 반갑게 갔어요. 왜? 이제 나한테 한 자리 주문해서 갔단 말이죠. 갔는데 이게 이제 말이냐 이렇습니다. 이거 이제 좀 자세히 하면은 소재는 이제 여러 나라 있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있다가 제 나라 가서 망쳤지요. 그다음 조 나라 가서 감투를 썼거든 또. 여기 오기 전에 조 나라 가서 감투를 썼거든. 이럴 때 이제 취직 못한 친구 장희를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는 한 자리 줘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모독을 줍니다.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앉는 것도 아예 친구 것도 막 왔다 가고 악수하고 뭐 앉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 안 하고 딱 악수도 안 하고 말이죠. 지는 높은 자리 탁 앉고 밑에 앉아가지고 막 음, 굽혀서 막 쳐다보면서 말하도록 그따로 만들어가지고 야, 너 아직도 취직도 못했냐? 너 뭐 그따구냐? 그래서 막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친구가 그러니까. 화나죠. 그리고 분발해서 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진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장인은 그냥 두면 안 되고 저제주 가지고는 큰일 할 놈인데 아깝다. 내가 이래 해야 저놈이 분발해서 출세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독을 줘서 쫓으면서 뒤에 자기 부하를 시켜서 같이 어디 간다하면서 가장 강한 진나라로 가도록 만들어.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기가 학대해놓고는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돈을, 자기 친구한테 돈이 없잖아요. 실직자 있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부하가 돈 엄청, 뭐 로비할 돈까지 엄청난 돈을, 보물 가지고 그 친구를 따라서 같이 진나라로 가요. 가서 진나라에서 로비해가지고 진나라에서 신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르를. 그 소진, 그 절대 소진 내가 시켜서 했다는 말 하지 말고 네가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라. 대단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친구한테 조나서 친구한테 찬밥 먹고는 친구가 몰래 부하시켜서 장희를 데리고 진나라까지 왔어. 이어서 드디어 높이 올라가서 대권을 잡았단 말이죠. 딱 알겠죠? 그래 만듭니다. 만들려니까 장희 입장에서는 어때요? 친구 소진 그 새끼가 원수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출세한 뒤에는 그 스폰서 됐던 친구가 아 이제 그러면 그만큼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혹시 친구 소진한테 할 말 없나 하니까 막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막 쳐들어갈 거라고 그래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바로 당신 친구가 시켜서 몰래 지금까지 당신 도와가지고 로비한 것도 다 당신 친구가 준 돈으로 내가 심부름한 거다. 그러면 장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정말 우정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죠. 돈 그냥 밥만 한 개 사줘도 막 내 그 친구 굶었을 때 밥 한 개 사줬다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 들여서 여기에 출세시켜 놓고는 비밀로 하락하는데 내가 당신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갔거든. 이때 재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괴롭혔던 초나라 재상 도전해가지고 가문떼버리고 위나라 재상 되어서 진과 화친기 하고 이게요. 그럼 이제 진나라 왕으로서는 어떻게든 이게 저 종행, 아, 합종, 육국이 동맹을 깨라. 깨고 진나라가 중심으로 무슨 동맹을 만들어라. 그 이제 연횡이죠. 연횡 혹은 연형 만들어 가니까 그러면 장이로서는 왕의 말을 따르려니까 친구를 배신하는 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친구가 이 동맹을, 육국 동맹을 다 맺어가지고 진나라 침략을 막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 진나라는 그 동맹을 다 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이가 나서 깨려고 하니까 장이가 이래 말합니다. 그 자기를 출세시켜준 그 친구가 보낸 그 밀사 그한테 돌아갈 때 그 친구가 살아있는 한 소진이 맺은 그 동맹을 깨지 않겠다. 그된 친구가 죽은 뒤에는 내 마음대로 내 정식을 펴겠다. 참 보통이 아니죠.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진나라 해문왕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친구 했던 동맹이에요. 안 깨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나라를 그 친교를 맺는 정도 수준에서 그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진이 먼저 죽어요. 아까 맞아 죽었죠. 죽으니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소진이 만든 육국 동맹을 깹니다. 깨면서 연영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펼쳐가지고 그 조약을 다 깨버립니다. 다 깨고는 완전히 진날하고 개인적으로 동맹을 다 맺어버려요. 그리고 하나하나 쳐들어가서 전국시대를 끝내고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한 거. 이게 기원전 221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강대한 만리장성을 쌓은 강대국 진나라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여러분 잘 좀 알아두세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구런
불어느 초사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그 시인으로. 그때 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때 초나라 왕이 누구였느냐? 회왕이라는 왕인데 회왕. 이름도 별로 안 좋지요. 회왕. 이 왕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못난 왕이라고 거론되는 왕 중에 하나가 회왕입니다. 이 회왕 때 구런이라는 충신이 나타나서 간신들한테 쪼개가지고 귀양 가서 명나라를 물에 투신 자살해서 죽은 시인이 구런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좀 뒤에 몇 주 뒤에 아마 구런의 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회왕 때 근상이라는 간신 그리고 왕의 애첩 지영수라는 여자 이걸 바로 장이가 다 뒤로 로비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불원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귀양 가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장입니다. 장이에요. 그 역사 그 나중에 불원할 때 다시 자세히 나와요. 연영책으로 위, 조, 한 이거 설득해버려. 지인 중심을 동맹이 줄인데 이건 뭐 저절로 그냥 진나라가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이 뒤에 뭐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건 여러분 너무 골치 아프니까 지금 시간도 거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가 거기서 그래 해가지고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얼마나 재주를 부린지 몰라요. 이 재주가 기기변모해요. 그리고 기기변모한 분들은 요 글만 잘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중에 정우시대가 끝나고 전 나라가 진나라로 통일됐다. 이게 이제 정우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진장이를 가르친 선생이 누구냐? 귀곡자. 이건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이 귀곡자는 소진장이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올 손빈과 박년도 귀곡자한테 배웠다. 당대 1급의 병법가들을 다 여기 배웠습니다. 이 참 생물연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초나라거든. 초나라 얘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나와요. 불어날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초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그 충신들을 다 쫓음으로써 그 초나라가 강국으로 데려 아까는 오자도 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원까지도 나중에 쫓겨나게 해서 불원 죽은 뒤에 한 50년 만에 초나라가 망해버리거든요. 충신 쫓으면 그렇게 안 돼요. 나라 망해요. 나라가 안 돼요. 223년에 진역이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초나라 망한 2년 뒤에 전 중국이 진나라가 통일해버린 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손빈이 나타나는 겁니다. 방년, 손빈 방년. 이것도 같은 귀국자 제자예요. 이 귀국자 제자인데 위나라 해왕에게 발탁됐어요. 같은 친구거든. 손빈하고 둘이 친구예요. 근데 방년이 생각하니까 자기보다는 항상 손빈이 한 수 위야. 그 저놈을 두고는 내가 출세 못한다는 생각 가지고 자기 친구 손빈을 불러요. 불러가지고는 젤티집에 씌워요. 간첩으로. 젤티집 씌워가지고는 빈형, 손빈이 빈자입니다. 다리, 무릎을 그냥 팍 우겨가지고 그냥 절름발을 만들어. 고만 한 게 아니라 얼굴에 경형, 혹은 묵형, 혹은 담형, 혹은 자자. 이름 많죠. 여기다가 막 얼굴에다 그냥 꼴보기 싫게 먹을 넣어가지고 점을 만들어버려요. 얼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장군이라는 게 좀 품새가 걸음도 걷고 얼굴도 번듯해야 되거든. 이러면 손빈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장군들은 출세 못하는 거야. 그래 놓고 옥에 가둬놨거든. 가둬놓고 또 막 지가 죽이는 걸 살려줬다가 인심 쓰고 이래요. 방년이. 그 손민을 볼 때는 이야, 동창이 동창 믿고 왔다가 완전히 그냥 죽을 신세야. 이래 있던 손빈이 제 나라의 사자를 통해서 제 나라 사자가 왔다는 소리 듣고는 교섭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처지니까 내가 제 나라 가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하니까 제 나라 사자가 똑똑했어요.
태워가지고 몰래 제 나라로 가버렸어. 그 제 나라에서 정기장군에게 신뢰를 얻어요. 얻어가지고 이락 그냥 당신 장군 해라 하니까 사양합니다. 내가 얼굴도 이렇고 이러니까 장군 못한다. 그래 장군은 장군 당신이 하시고 지휘관 하시고 나는 군사 뒤에서 고치면 해지겠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가는데 방연이 이 위나라가 방연 위나라에 있잖아요. 조나라 수도를 진격하거든. 하니까 조나라는 제 나라의 구원을 요청해요. 정기사령관이 장군대가 나가고 선비는 뒤에 따라가니까 선비를 추구한 게 뭐냐면은 자 지도가 안 나오지. 지도를 보면 이제 확실히 알게 돼요. 이거든.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위나라거든. 응? 위나라죠. 근데 이 위나라가 이제 딴 나라 쳐들어가거든. 조나라 쳐들어가거든. 쳐들어가면 위나라 군대들이 조나라를 다 동원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들 도와주러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와주려면 꼭 상식으로 보면 이리로 와서 싸우니까 싸움터로 군이 가야 되죠. 그게 아니고 아예 바로 위나라 수도로 가버려요. 이게 선비 생각이야. 탁월한 거죠. 그 뜻입니다. 그런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머릿속에 두고 보십시오. 이제 탁월한 병법이야. 제 나라에서 있다가 제 나라에서 이제 조나라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위나라 수도 서울로 바로 하니까 서울은 군사가 없거든. 조나라 침략하러 군대다 동원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방연이 회군 나오니까 방연 군대 다 죽여버려. 일석이조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14년 뒤에 위나라 방연은 조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이가 뭐 필요 없어요. 국제조약에서는.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자기 나라 이러면 배신해버려. 돈 받았는데도 그냥 동맹해가지고 공격하고 이래. 그러니까 한나라 침략하니까 또 요청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죽이거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적국에 병리 들어가면은 장군이 죽고 50이 들어가면은 군인의 절반이 잃는다. 적국 땅에. 왜? 지도도 모르고 근데 들어가면 양식도 없고 그런던데 이걸 역이용합니다. 선비는 역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위나라 가서 갈 때 지금 제 나라 군대거든. 지금 선비는 하는 건 제 나라 군대고 저쪽은 방연이 하는 건 위나라. 용맹한 싸움 잘하는 군대란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이 선비는 어떻게 꿰를 쓰느냐 하면은 제 나라는 비겁하다는 소문을 막 내요. 제 나라 군대는 겁쟁이고 비겁하고 싸움도 잘 못한다. 일부러 소문 그래 냅니다. 막 그래 막 온천하게 소문 나도록 내. 그래놓고는 이제 가가지고는 위나라 땅 안에다가 그 이제 주둔지를 만들거든. 그 한 10만 정도 주둔을 했어. 그랬다가 그 옛날에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서는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은 딴 데 가서 숨고 5만 막사를 만들어요. 또 며칠 뒤에 보따리 싸가지고 또 후퇴하면서 3만으로 줄여들어요. 일부러 이럽니다. 왜? 그 방면을 가만히 보니까 간첩을 보내서 살펴보니까 역시 저것들은 겁쟁이구나. 실증을 한 거야. 사람 줄여들고 막 일부러 도망간 척 해버려요. 일부러 도망가도록 만들어가지고 딴 데서 직결해요. 그 쏘은 거죠, 방면은. 그래 쏘긴단 말이에요, 선비는. 그래 놓고는 병법이 제일 서투른 지휘관을 시켜가지고 영역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해요. 왜? 장군이 알면 안 되거든. 비밀리에 선비는. 아주 정말 병력이 서툰 지휘관 시켜가지고 무모하게 방영군과 교전해요. 패배하거든. 그러니까 막 도망가. 그러면 방영이 뒤에 따라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뭐 전략으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망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딱 알겠죠. 그래 가니까 선비는
어떤 작전 썼느냐. 그럼 오후부터 다 하늘에 도망오다가 저녁 때 어둑어둑해질 때 되면은 마릉이 나는 고개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릉. 산골짜기 협곡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산이고 그 협곡 안으로 이제 길 하나밖에 없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총갈 무렵에 어둑어둑해요. 그 산 위에 손비는 병사는 다 묘복해 있어. 아까 일부러 후퇴했던 군대들 있죠. 다 거기 가서 진집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어? 팔하고 뭐 우리 돌하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산 위에 있는 군대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저 길에서 불이 켜지면은 공격 개시해라. 신호도 얼마나 좋아요. 지가 명령 내리지도 않아. 불 켜지면 그냥 확 쏘면 되는 거야, 산 위에서. 바위 굴리고. 얼마나 좋아요.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이제 방녀는 야, 땡잡부터 하고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그 좁은 길가에 큰 나무에 좀 번득번득하는 게 좀 이상해요, 나무가. 그 잠깐 설악해서 내려가 보니까 그 나무에다가 큰 나무를 껍데기 깎아가지고는 방년 지 이름이야. 방년 죽는다. 어디서? 이 나무 안에서 죽다. 이래 써놓은 거야. 그걸 보려고 이제 지금 불 켰죠? 불 켜니까 어때요? 위에서 공격 신호거든. 딱 그 자리에서 방년이 이달하면서 드디어, 드디어 숫자입니다. 드디어 이 개새끼의 이름을 날리게 해주는구나. 내가. 어? 그 강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도 패배한 거예요. 이게 손빈입니다. 어때요? 통쾌하게, 통쾌하게 보수. 이런 손빈. 이게 손자의, 손모의 친족 후손이라 그래요. 그게 뭐, 증손자다, 고손자다, 뭐 말이 많은데 정설은 없고, 다만 후손이거나 틀림없어요. 이래서 그 자기 조상의 병법을 다 보고 참고해서 자기가 더 보탠 게 바로 손빈의 병법이다. 이건 이제 같은 줄 알고 손모, 손빈 뭐 같은 동일인으로 알았는데 72년에 그 고분이 발굴돼 가지고 세계를 따로 다른 거 완전 나버렸어요. 이거거든. 아, 기가 막힌 병법이죠. 그럼 손빈병법은 특징이 뭐냐? 신전,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거. 이게 제일이다. 장수자질은 의, 인, 덕, 신, 지. 그리고 만물교상, 만물은 돌아가면서 서로 이긴다. 그리고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다. 이래도 이길 수 있고, 저래도 이길 수 있고, 이래도 이길 방법이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하는가는 그때그때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 말하는 전시, 지리, 인화. 이 중에서 인화가 제일이다. 그 뭐냐면은 아무리 하늘도 나쁘고 시도 나쁘고 땅도 나쁘지만은 인화만 하면은 땅 기운도 이겨. 인화와 땅 기운이 합치면은 하늘 천시도 이겨. 근데 거꾸로 아무리 천시를 잘 타고 나도 땅의 기운 못 받으면 발복을 못 해. 아무리 천시 지리를 타고 나도 사람하고 화목 못하면 성공 못해요. 거꾸로입니다. 하늘이 제일 센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세다. 사람의 힘이 땅도 이기고 하늘도 이긴다. 이게 이제 중국 오행사상의 기본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손비는 병법에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도 이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 길 끊긴 정책 써서는 안 된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기도.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길. 올바른 길, 올바른 노선 택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